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Q&A 그리고 응급구조사 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A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Q&A 정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읽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실습할 때 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다니면서 어떤 것을 위주로 실습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 실습할 때 소방서에서 어떤 업무를 위주로 하였는지, 소방 근무를 포함해서 소방 공무원 경력을 쌓으려면 병원 지정기관에서 2년기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 진로는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으로 가야 스펙을 많이 쌓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네, 다음과 같이 질문을 주셔서 하나씩 다음과 같이 질문 주셔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실습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 피지컬 exam, EKG, IV, ABJ, 유린 콜렉션 해가지고 넬라톤이나 폴리 같은 것도 다 했고요. CPR이나 디핍 치는 거하고 그리고 BVM 짜고 하는 것, 그리고 이리게이션 하는 거, 수처 어시스트 쓰는 거, 그리고 스플린터 어플라이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뭐 어브레전 그런 드레싱 같은 것까지는 다 했고요. 그리고 환자 이송, 응급실에서 워드까지 옮기는 거, ICU까지 옮기는 거, 그리고 케이스 리뷰 작성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어, 저는요. 저는 병원 실습을 그렇게 했는데, 음, 정말 안타깝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실습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 번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번 그래서 의료기관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본 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소방에서 일했을 때는 약 한 일주일 정도는 관찰만 했고요. 뭐 그냥 물품 챙기고 가방 들고 같이 뛰어서 환자한테 가는 것밖에 안 했고요. 2주차부터는 이제 그 선배님께서 사전 전화 구급차가 출동 지령서를 받으면요. 띠리 뭐 이렇게 알람벨이 울리면서 뭐 출동하세요, 출동하세요 하면서 그 구급 지령서가 그 팩스로 오고요. 그 팩스로 오는 게 인쇄되면서 그걸 들고 구급차로 뛰어내려가서 구급차를 탑승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고자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서 구급차가 삐뽀 삐뽀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전화를 해서 위치 파악하고 만약에 신고자 그 히스토리 테이킹이 가능하면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요. 이렇게 사전 전화를 하고 실제로 도착해서 그 구급차 저기 그 운전을 해주시는 그 저기 경방 선생님께서는 그 들것 그 스트레처랑 같이 올라오시고 그 사이에 그 구급대원 선생님과 제가 실습생이 저기 먼저 그 터치할 수 있는 가방들을 메고 환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그젠 바이탈이나 EKG 뭐 필요하면 BST나 오토플라이 스플린 뭐 그리고 의료지도 요청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지도 요청은 저희 구급대원 선생님이 직접 하셨고요. 뭐 이외에 CPR이나 DPB나 BVM이나 뭐 IV 액세스까지 현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하는 것, 구급 출동 전후 구급차 정리하고 물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구급 그 건물 소방 규정에 맞게 그 스프링클러랑 저기 뭐지 그거 소화기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것도 저는 했었고요. 그리고 구급일지 다녀와서 그 환자랑 그 이 종이를 뜯어서 주셔가지고요. 저도 똑같이 환자를 봤으니까 그 담당 부장님께서는 전산에 입력하고 저는 종이로 써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는 제가 그때가 저희가 실습이 6명이 갔는데 2개 소방서에 저희는 지역별로 흩어져서 갔는데 제가 충주에 갈 때 그 충북 충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6명이 갔고 중앙소방서랑 남부소방서 2개로 나눠졌고 중앙소방서에 3명이 1팀, 2팀, 4팀 각 팀에 배정이 돼가지고 그 팀 스케줄이랑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근무를 섰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담당 그 구급대 선생님이랑 똑같은 근무를 섰고 네, 카풀도 하면서 같이 다녔고요. 어, 저는 소방서 실습하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담당 그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많은 걸 좀 2주차부터는 네가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옆에서 보겠다라고 해서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고요. 저는 산악 출동 나가가지고 한 80kg 되는 남자 그 구조대들이랑 같이 교대에 가면서 그 메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요. 음, 하루에 주간 근무가 9시간 쓰고 야간 근무 15시간 쓰는데 저는 야간 근무 쓸 때 14번까지 출동 나가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좀 많은 걸 해볼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은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뭐 당연히 케바케입니다. 이거는 병원이나 소방서도 다 케바케예요. 케바케라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도 못 드리겠고요. 무조건 안 할 거예요 이 말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일단 제 주변을 통해서 응급실에서 실습생을 받는 분과 현직 소방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실습생들에게 거의 모든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보니까 요즘 실습생들을 나오면 관찰 말고 직접 하는 게 있나요? 라고 하니까 뭐 글쎄 관찰만 시키지 EKG나 이리게이션 CPR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EKG 붙이는 정도 한다고, 어브레전 닦는 정도 그렇다고 한다고. 옆에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는데 이분은 자기가 응급실 근무하시다가 연차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른 근무를 하셔가지고요. 저기 응급실 근무하시는 옆에 애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실습 나가면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CPR은 요즘 그 루카스 써서 해가지고 오히려 CPR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경우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 컴프레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비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한테 또 그리고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션을 기계로 해요.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루카스는 그 기계 중에 한 이름이고요. 그걸로 하면 실제로 그 매뉴얼 컴프레션을 할 필요가 없죠, 손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적다고 하고, 또, 어,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할 수 있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헬기 환자가 오니까 옥상 같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소속된 그 병원이고, 다른 병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소방은 제가 일단 물어봤는데, 일단 뭐 시키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실습 나가면 뭐 하냐? 그러니까, 뭐 못 시킨다고. 그냥 소방서 어떻게 뭐, 구급차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아마도 이쪽은 또 민원이 많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시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목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또 심정지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심정지 가정하고 나서 저기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대응 체계가 있어서 또 심정지 때는 못 데리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조건 같이 출동을 했거든요. 화재 출동도 같이 나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 요즘 많이 달라져서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도 이거 케바케니까 여러분들 너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만약에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할 거라는 걸 알고 가면은 내가 안 하고 옆에서 보더라도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다. 어, 병원 자소서에서 쓰면 좋을 스펙 같은 거 있거나 떤 질문 받았는지 면접에서 국시 시험이나 그런 공부 꿀팁 뭐가 있는지 물어보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 다음 내용을 얘기해 보자면
병원에서 바라는 스펙은 일단 보통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이전 경력을 가장 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게 경력직만 뽑습니까? 경력직도 뭐 많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걸 괄호를 치는 거고요. 이 외에 정말로 좀 좋은 스펙 중에 하나는 특히 권역응급센터는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권역응급센터는 무조건 거점병원이다. 거점병원은 일종 대형 면허로 출동해야 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 DMET 재난이 생겼을 때. 근데 그거를 그 당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응급구조사 중에서는 짱이죠. 그거를 보통 병원에 있는 운수반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운수반이 안 맡고 실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응급센터들은 일종 대응 면허 있으면은 거의 일단, 야, 서류는 통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은 가끔 그랬고요. 그리고 구급차 운전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는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응급센터들 그 구급차를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급차 대수에 따라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구급차 운전도 못한다고 하면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급차는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그 서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일머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 점수나 토익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 공부 좀 했네라고 받아들입니다. 좀 성적도 성적인데요. 어, 성적보다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스펙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적 이외에도 저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BLS, ACLS, 칼스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병원에서 취업한 다음에 따도 되거든요. 병원에서 없으면 또 교육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 좀 취업에 도움될 만한 스펙은 제가 보기에는 운전면허, 컴말, 영어 정보. 솔직히 진짜 그 전공 관련 자격증들은 다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어도 솔직히 뭐라고 안 해요. 어차피 병원에서 오면은 그거 다 교육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꼭 필수 자격증, 마치 저게 필수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면접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가 혹은 왜 소방관이 되고 싶은가를 물어본다고 해요. 어, 다른 병원도 있는데 왜 우리 병원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니 뭐 경찰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소방관이 되려고 해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이루고 싶은 것 혹은 우리 소방관이 돼서 자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여튼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인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공 지식을 물어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전공 지식 다 거기서 거기고요. 경력 채용이나 되면은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면접 볼 때는 솔직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문 지식은 다 거기서 거기, 전공 지식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면접 자체가 얘가 그 사회성과 인간 됨됨이를 좀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1번은 필수 질문이고요. 우리 병원에서 왜 일하고 싶은가? 우리 병원에서 소방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인가?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보고, 세 번째로는 어, 뭐 병원 와서 이루고 싶은 것, 혹은 병원에 와서 자네가 우리한테 어, 줄 만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그런 정도가 되겠고, 제가 보기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간혹 해경은 전문 지식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여기는 서류 면접 다음에 면접을 바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문 지식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해경은. 예. 근데 병원이나 소방은 보통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두 번째는 원만한 성격. 세 번째, 뭐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업무를 하는 부분은 가르치면 돼요. 뭐 이리게이션 잘한다고 이 사람이 뭐 저기 면접에서 이리게이션 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면접에서 ACLS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읽어보세요. 뭐 프로토콜 성인 신청지 프로토콜 얘기해보세요. 뭐 이렇게 안 하죠. 그거는 와서 한 3개월이면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르칠 수 있으니 솔직히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람, 그리고 뭐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도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막 이런 거 잘 못하고, 아우, 휴일에 같은 병원 일인데 휴일에 나오는 거 싫어하고, 뭐라고 하면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뭐 회식도 안 가고, 막 그런 어른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바로 위에 선임도 별로 안 좋아요. 또래가 비슷해도.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선임이 되는 순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 보여요. 남들 안 가려고 하는 회식도 가고, 남들 안 나고, 일부러 빼려고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참여하고, 행사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더 뛰어나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력서에서 맞춤법이나 작성법이 틀리면은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에서 조금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서류는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시나 일반 시험 같은 부분에서 요점만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꿀팁은 저는 일단 목차부터 정리합니다. 내가 할 것, 내가 할 것들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그렇게 대분류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를 적어 나가고 그 다음 그 아래 소분류를 적어 나가고 그 다음 그 필요한 내용을 소분류해서 이렇게 뭐 땡땡땡 이렇게 여기 만약에 내가 소화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소화기면은 뭐 중분류가 예를 들어서 뭐 위, 뭐 키드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뭐 위에서는 뭐 위에서도 갈라지겠죠? 이렇게 나눠지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적는다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한 번 정독하고 요약 정리할 때 이렇게 좀 도식화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 하는 거가 많고 또 정의를 반드시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정의를. 그리고 본인의 언어로 좀 쓸데없는 문구 집착하지 않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뭐 수능 강사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런 거 말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은 그 응급환자평가 페이지 95에서 96페이지에 시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시신은 정보에 근거한 관찰의 과정이다. 현장 근무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간단하고 비침수적인 방법이다. 시신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예리한 관찰력을 겸비한다면 환자 상태를 아주 자세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시신은 환자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환자가 바닥에 누워있는가 똑바로 앉아있는가 또또또 나올 것. 환자의 병력을 얻고 신체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의심이 상태 변화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어져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체 검진을 하는 동안 의식적으로 신체 부위의 각각을 평가하고 변색 이상면 등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나와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요. 신체 검진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보는 것을 의미하고, 의식, 자세, 호흡, 피부 변화, 이상 운동 변형을 관찰해야 한다.
호소 부위에 집중해서 관찰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밝은 조명 그리고 의복 제거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게 아마 제 스스로의 단어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14장 역량과 대사 해가지고 저는 보통 한 파트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국시 위해서 국시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뭐 14장 하면은 뭐 한 뭐 2, 30페이지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축약해서 정리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뭐 파트마다 이렇게 했었고요. 필요한 경우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 다음에 경력 뭐 공부를 병행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강사 실습 관련 준비물. 그래서 실습 관련 준비할 것. 그리고 경력 소방 준무 병원 근무하면서 준비하는 거. 일단 실습 관련해서 준비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표준수칙 가이드나 시스플라이드 가이드 챙기고요. 환자평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같은 거, 여기 도식화되어 있는 거 하나 챙기고요. 예, 건강 챙기시면 됩니다. 인사 잘하시면은 일단 절반 먹고 들어갑니다. 인사 꾸벅 잘하면 꼭,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가거나 저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계시 10분이 계세요. 10분 내가 인사를 했어. 근데 한 3명은 저기서 다른 거 하느라고 안 봐. 3분한테 가서 인사하고, 소방에 5분이 계시는데 인사했어요. 하는데 뭐 받아주는 수준이 한 4분이에요. 한 분 안 받아줘요. 찾아가서 만약에 못 들으신 것 같다 하면은 가서라도 인사하는 거, 이렇게 인사성만 발라도 절반은 챙기고 갑니다. 정말로. 이외에 필요한 거는 이런 거 표준수칙 가이드라인 하나 챙기시고요. CPR 가이드라인 하나 챙기시고,